다음은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의자수만큼 사람들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입니다. 2시간에 걸쳐 미리 선생님이 예고를 했었죠. 이 경우에는 원순열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?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포인트는 이것도 역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직사각형 모양의 4명이 둘러앉는 경우인데요. 역시나 원순열을 푸는 두 가지 방법. 한 명을 배치한 후에 나머지를 일렬 배열하거나 아니면 전체 순열의 수를 회전해서 같은 경우의 수로 나눠 볼 건데요. 여기에서 한 명을 배치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. 이 한 명을 배치할 때요.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긴 변과 짧은 변이 구분이 되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명을 배치하는 그 경우의 수가 긴 변에 앉는 경우, 짧은 변에 앉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. 이제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뭐 오른쪽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나머지는 그냥 일렬 배열해 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는 전체 순열의 수를 회전해서 같은 경우의 수.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죠. 이거는요. 원래 전체 순열의 수가 4 팩토리얼이에요. 이것을 회전해서 같은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겁니다. 이 아이를 회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회전이 될 건데 이 중에 분명히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. 만약에 1, 2, 3, 4를 앉혀본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럼 1, 2, 3, 4 아니면 여기 앉았을 때 이 똑같은 1, 2, 3, 4라도요. 요렇게 네 가지로 일단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으나 이 안에서 분명히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. 어떻게 되겠죠? 요 그림하고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있죠? 어디에 있어요? 그쵸? 여기 아래 요쪽 이게 바로 같은 그림이 될 거예요. 만약에 그 오른쪽 그림은요. 이 그림은요. 여기가 같은 그림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당 같은 것이 몇 가지씩 존재하게 될까요? 그죠? 두 가지씩 존재하게 돼요. 그러니까 식을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2로 나누면 될 거고요. 이걸 조금 정리해 보면 4팩토리얼을 풀어서 써봅시다. 4팩토리얼은요. 4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죠. 그것을 2로 나누었을 때 2와 4가 약분되어서 2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이 윗부분이랑 같은 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까요? 이번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을 겁니다.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. 한 명을 배치한 후에 나머지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. 어떻게 되죠?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 한 명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? 한 가지? 왜냐면 긴 테이블의 왼쪽과 오른쪽. 이거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거 맞죠? 왜냐면 여러분이 왼손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왼손잡이인데 밥 먹을 때 왼쪽에 사람 앉아 있는 거랑 오른쪽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 분명히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이 긴 변의 왼쪽, 오른쪽 구분이 되는 다른 자리이고요. 아니면 짧은 변 쪽에 앉는 거 분명히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기준이 앉을 수 있는 이 세 곳은 다른 경우에 해당하니까 3 곱하기 그 다음 나머지를 일렬 배열하는 경우는요. 6명에서 1명 빼면 나머지 5명을 일렬 배열하면 되겠죠.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는요. 이번에는 회전해서 같은 경우의 수 잠깐만요. 이 부분 조금 지워볼게요. 이번에는 전체 순열의 수 6 팩토리얼을요. 회전해서 같은 경우의 수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똑같이 1, 2, 3, 4, 5, 6 이렇게 돌아가는 배열로 앉았다고 해봅시다. 하지만 이게 자리가 돌아가면서 이게 원이었다면 6가지의 같은 경우가 나왔을 거예요. 하지만 이게 원이 아니고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. 그래서 돌아갈 때 같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요. 여러분 이것을요. 이렇게 360도 돌려보는 겁니다. 그러면 요 놈은 누구랑 요거는 누구랑 똑같게 되나요? 요 놈은 그죠?
짧은 쪽에 1번이 앉는 여기랑 똑같을 거고요. 이 아이는 긴 쪽에 오른쪽에 앉는 이 놈이랑 똑같은 경우가 될 겁니다. 요 두 번째는요. 여기랑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. 각각의 경우당 같은 것이 두 가지씩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조금 더 표현을 해보자면 분모 6팩토리얼을 풀어서 6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고요. 분자를요. 그다음 분모는 2로 나누었을 때 2가 6과 약분이 되어서 3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네요. 역시나 이 윗부분과 같은 식이 될 겁니다. 예,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경우를 해봤고요. 그럼 이번엔 정삼각형 모양의 6명이 둘러앉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? 역시나 이것도 두 가지예요. 한 명 배치 후에 나머지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은 이 경우에는요. 세 변이 모두 딱 똑같기 때문에 긴 변, 짧은 변이 없어요. 하지만 이 한 변의 오른쪽과 왼쪽 이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경우죠. 그래서 한 명을 배치하는데 이 테이블의 왼쪽에 앉을 것이냐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다른 걸로 보게 될 것이고 그럼 나머지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은요. 5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그런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만약에 전체 순열의 수 6 팩토리얼이네요. 얘를 회전해서 같은 경우의 수로 나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이 1, 2, 3, 4, 5, 6이라는 이 순번을 이 기준을 옮겨가면서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. 얘가 돌렸을 때 같은 경우의 수면 얘를 또 한 칸 얘를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이렇게 다 지금 표시를 해볼 수 있겠죠. 이 6가지 경우 중에서 같은 경우 몇 가지가 있나요? 그죠? 이 1번이 여기에 그 변의 오른쪽에 앉는 경우 이것과 그 다음에 이것은 모두 다 같은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배치에서 같은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모두를 3식으로 나누게 되면 정리했을 때 분모는 6 곱하기 5 팩토리얼로 쓸 수 있고요. 3으로 나누면 3과 6이 약분되어서 2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도 간단히 여러분이 해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여기서도 모든 변이 똑같기 때문에 한 명을 배치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. 그리고 나머지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 7 팩토리얼 이렇게 했을 거라 믿고요. 돌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체 회전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8 팩토리얼에서 회전해서 같은 경우의 수 이거 몇 개 나올까요? 90도씩 돌려가면 같은 경우가 90도씩 4번 돌렸을 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8 곱하기 7 팩토리얼을 4로 나누었을 때 2 곱하기 7 팩토리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. 이 부분과. 그래서 원순열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익숙하게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된다라면 한 가지 방법이라도 확실히 이해해서 선생님은 이 방법을 주로 추천합니다. 한 가지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다른 문제에 활용하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정지화면으로 놓고요. 요거 비교해서 여러분이 연습 한번 꼭 해보시고요. 마지막 문제입니다. 이번에는 입체 도형을 색칠하는 문제예요. 그래서 모양 하나, 정사면체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정사면체를 가지고 왔는데 과연 이제 이 정사면체를 색칠하는 방법, 4가지 색으로 색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? 이겁니다. 정사면체도 굴릴 수 있죠. 굴리다 보면 분명히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고정하는 방법으로 해볼 건데요. 지금은 옆면이나 밑면 이런 구분이 없게 돼요. 왜 굴리면 옆면이 다시 밑면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단은 이런 방법을 하면 돼요. 한 면을 먼저 고정합니다. 주로 밑면을 고정하죠. 그런 다음에 옆면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면이 회전 가능하다고 하면 옆면도 원순열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. 그럼 볼까요? 한 면을 먼저 고정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는
삼각형 그 꼭지점들을 A, B, C 작아서 선생님이 좀 크게 써볼게요. 삼각형 A, B, C를 밑면으로 고정을 시킨다고 해봅시다. 그래서 이 면을 밑면이라고 생각하면 처음 한 면을 색칠하는 건 한 가지죠. 왜냐면 굴렸을 때 같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럼 A, B, C를 밑면으로 놨다고 해서 색칠을 합니다. 그럼 이제 옆면을 칠해야 하는데요. 중요한 건 이렇게 옆면이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죠. 옆면이 회전 가능하다 보니까 ABC를 밑면에 둔 상태에서라도 이렇게 돌리면 분명히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가 또 생깁니다. 그래서 남은 세 색깔로 옆면을 색칠해야 하는데 옆면도 옆면이 회전 가능하므로 옆면도 원순열로 생각해야 돼요. 그럼 남은 세 색깔을 이 옆면에 색칠하는데 원순열로 생각해야 하니까 3-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2 팩토리얼이 정답이에요. 이걸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겠는데요. 한 면을 고정합니다. 이건 한 가지였죠? 두 번째, 나머지를 색칠합니다. 나머지를 색칠하는 방법은 3면체에서 한 면을 색칠했으니까 나머지는 세 면이 모두 남았죠. 그래서 3팩토리얼이에요. 그런데 이때 회전에서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그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겁니다. 어떻게 하면 되죠? 밑면을 고정시켰으나 옆으로 돌렸을 때 밑면을 A, B, C로 유지한 채로도 옆으로 돌렸을 때 같은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약분하면 이팩토리얼에서 위에와 같은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정사면체 말고 또 뭐가 있죠? 정다면체 여러분 그쵸? 정육면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육면체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방법은 아까와 비슷합니다. 정육면체는요. 역시나 아무것도 칠해져 있으면 옆면과 윗면과 이런 구분이 없게 돼요. 그런데 1번 한 명을 고정을 시킵니다. 한 명을 고정시키는데 주로 그럼 여기서도 여기 보이는 이 A, B, C, D 이걸 색칠해서 밑면으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. 그럼 처음 한 색깔을 칠하는 건 한 가지가 되겠죠. 그런데 정육면체에서는 아랫면이 밑면이 결정이 되면 그것과 마주보는 윗면도 그럼 구분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윗면을 색칠합니다. 윗면을 색칠하는 방법 5가지겠죠. 그래서 윗면은 5가지. 그런 다음에 그럼 밑면과 윗면의 구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옆면 4개를 색칠할 건데 중요한 건 옆면이 4개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A, B, C, D를 밑면으로 고정시키더라도 또 이렇게 회전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므로 옆면 4개는 원순열로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옆면 4개를 원순열로 생각해서 칠하는 방법은 또 3팩토리얼이 될 거예요.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. 이걸 만약에 그냥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한 면을 고정합니다. 이건 역시 한 가지였죠.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색칠합니다. 나머지를 색칠하는 방법 5팩토리얼입니다. 그런 다음에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줍니다. 이때 회전해서 같은 경우의 수는요. 바닥만 교정을 시켰기 때문에 바닥을 A, B, C로 유지한 상태에서 돌렸을 때 같은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오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겠죠. 즉 4분의 5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. 이걸 풀어서 써보면요. 5 곱하기 4 곱하기 3, 2, 2를 3 팩토리얼로 써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4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거 5 곱하기 3 팩토리얼은 윗부분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죠.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은 한 가지의 방법이라도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먼저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원순열 활용 문제를 종류별로 모두 다 다루어 보았는데요. 문제는 여러분이 꼭 스스로 이것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. 과제 하나 내겠습니다. 다음 시간 강의를 듣기 전에 교과서 19에서 21페이지에 있는 중단후 마무리는 스스로 여러분이 풀어보고
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.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